오늘의 갑부를 만나러 찾아온 이곳은 녹화가 진행 중인 한 스튜디오인데요. 바로 채널 A 간판 프로그램 이제 만나러 갑니다 녹화 현장. 이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라는 오늘의 갑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민갑부에서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온 지 15년 차 됐고요.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방송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순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들도 그럼 만나셨어요? 채널 A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10년 동안 출연하며 북한의 실상을 알린 탈북민 출신 방송인. 이름은 결정 못 하신 거예요? 화끈하고 유쾌한 입담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고 있는 이순실 씨가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방송 활동도 하면서 예, 식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식품 사업을 한다고요? 간 만든 치즈처럼 쭉쭉 늘어나는 이것의 정체는 다름 아닌 떡. 그것도 그냥 떡이 아닙니다. 바로 이순실표 북한떡. 황해도 개성시에 살던 외할머니가 손수 빚은 떡 레시피를 그대로 재현한 건데요. 부엌에서 내가 일을 하니까 엄마가 계속 뭘 있으면 몰래 먹이던 거. 아버지도 몰래, 자식들도 몰래 엄마가 조금씩 뜯어서 먹이곤 하던 떡이요. 남한에서 북한 떡을 빚어 갑부가 된 탈북민 이순실 씨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갑부를 만난 곳은 경기도 김포시의 한 공장. 상품 출하를 위해 상자를 나르고 있는 모습이죠. 언뜻 봐도 규모가 꽤 커 보이는데요. 이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떡이에요, 이거. 떡이요? 네, 이거 다 떡이에요, 이거. 이렇게 다 지금 낮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아, 이게 떡이에요, 지금? 다 떡이에요. 낮게 포장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그냥 떡도 아닌 북한 떡이라는데요. 이게 이런 게 1000박스가 들어가요. 1000박스. 1000박스요? 네, 네. 1000박스예요. 이게 지금 다 나가는 거예요? 네. 이야,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인기 많은 북한 떡이라니 실로 놀라운데요. 새해를 맞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갑부의 북한 떡. 어디서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는 걸까요? 온라인 판매가 기본되어 있고, 그다음에 홈쇼핑으로도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또 단체 그런 주문도 또 많이 나가고, 에서도 많이 나가고. 예.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북한식 떡을 만드는지 궁금했던 제작진. 순실 씨표 북한식 떡을 생산 중인 공장을 방문했는데요. 최신 기계로 중무장한 떡 공장. 규모가 작지 않아 보입니다. 교반실에서 떡 찌는 기계가 3개 있고요. 네. 여기 성형기, 떡을 만드는 성형기가 3개 있어요. 이것을 하루에 3개 돌리면서 4만 개씩 떡을 만들어내요. 하루에 무려 4만 개씩이나 팔린다는 순실 씨표 북한 떡. 겉보기엔 우리나라 인절미와 비슷해 보이는데 북한식 떡은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까요? 우리 외할머니가 네. 개성 분이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다 개성에서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개성 할머니한테서 그 엄마한테 떡 하는 걸 배웠겠잖아요. 떡을 그렇게 맛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그냥 팥 인절미 그냥 쑥쑥 이렇게 비벼가지고 주는 것도 그렇게 맛있게 먹었거든. 그때 배운 솜씨로 다양한 북한 떡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준비됐어요. 이거는 콩쑥개떡이라 그래요. 이거. 콩숙개떡이요? 예. 이렇게. 황해도 개성 지역에서 먹던 떡을 그대로 재현해냈다는 순실 씨. 맛이 없을 수 없는 비주얼인데요. 이거 안에가 노랗네요. 네, 이거 호박 인절미 이렇게 만들어서 겉에 이렇게 흑임자를 바른 거예요. 개성에서 맛있는 떡을 빚기로 유명했던 외할머니의 솜씨를 이어받아 다양한 북한식 떡을 선보이고 있다는데요. 가장 인기 있는 떡은 뭘까요? 요거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 제일 일본으로 생산한 떡 옥수수예요. 옥수수 가루인데 옥수수 떡은 이렇게 그 먹고 나면
다음에 먹으려면 굳어서 못 먹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굳지 않게 만들어서 일본으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이거예요. 옥수수 가루로 만든 건데 찰떡보다도 더 찰떡스럽게 이렇게 쫀득쫀득해요, 얘가. 이 옥수수 떡이 오늘의 순실 씨를 잊게 해줬다는데요. 이 떡으로 인해서 떡 공장 이제 홍보가 시작됐고 순실이가 떡을 만든다 소문이 나버린 거야, 이 떡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흔하지 않은 옥수수 떡. 북한에서는 주식으로 자주 먹던 음식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옥수수를 변성가루로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물만 부어서 먹으면 떡이 될 수 있게 그래서 빨리 만들어 먹는다 해서 속도전 가루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었어요. 인민군대 나가서도 제가 10년 복무하면서 그거를 전투 식량처럼 먹었기 때문에 그것밖에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탈북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런 옥수수 떡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지. 북한식 떡 어떤 분들이 찾을까요? 맛있게 생겼다. 이순실 갑부의 떡을 자주 시켜 먹었다는 이분들. 맛도 있고. 근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인데요? 혹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제가. 아 센스 있으시다. 눈썰미 있으신데요. 아 사실은 네. 이 개선떡 만드는 순실 언니랑 우리 이만가서 형이라 불러요. 그 채널에 이제 만나러 갑니다. 남희석 씨가 진행하는 프로 있잖아요. 네. 거기 10년 차 고정 출연 중에 있는 아. 유일한 멤버입니다. 저도 이만갑에 이제 만나러 갑니다. 언니랑 같이 잠깐 나왔댔고 이만갑 하춘하러. 이만갑에 하춘아 사랑이 야속하더라 이러면서 하는데 탈북민들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의 맛이 그리울 때 갑부의 떡으로 그 마음을 달랜다는데요. 이건 오라도 이래. 엄청 쫑깃쫑깃하고 분명 북한식 떡이지만 대한민국에서 만든 이 떡은 맛과 식감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큰 차이가 있다는데요. 여기 떡은 겉에 씹는 것부터 부드럽고 속 안에도 그게 무슨 뭐 가루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콩이야 할 정도로 너무 부드러워서 맛있는데 특히 개성떡은 내가 살던 고향 청진에서 먹어보지 못한 떡이다 보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명절 때 해놨을 때 떡을 오늘 이번에 안 먹으면 내가 몇 달 동안 또 떡을 못 먹으니까 내가 오늘 후회하지 않을 내일 후회하지 않으려면 오늘 먹어야 된다 해서 계속 지나가면 먹고 가면 먹고 그러니까 같이 계속 다음날은 그냥 화장실 가서 살자. 우리는 일상이잖아. 지나가다가도 떡집 방앗간 앞에 가보면 떡 마음만 먹으면 사 먹을 수 있고 하다못해 마트를 가다 떡 언제든지 떡이라는 게 그냥 쫙 널려져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명절 때여야 많이 떡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년에 한 뭐 3-4번 정도 떡을 먹나요? 설날. 귀한 거였네요. 네. 이순실 갑부의 떡이 탈북민들에게 향수를 달래주는 소울푸드라면 북한 떡을 먹어보지 못한 남한 사람들에겐 새로운 맛과 경험을 선사해주는 이색 음식이라고 할 수 있죠. 소스가 이렇게 다 들어있네. 괜찮다. 아 이거 북한 떡인데요. 네. 예전에 시켜 먹으니까 맛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시키게 됐습니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초창기엔 탈북민들의 주문율이 높았지만 요즘엔 탈북민이 아닌 사람들도 이순실 갑부의 북한 떡을 많이 주문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대한민국 사람들 입맛에도 잘 맞을지 궁금합니다. 이순실 갑부가 만든 북한식 떡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저는 봤을 때 단 거를 좀 많이 안 좋아해요. 근데 달지가 않고 맛있어요.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식사 대용으로도 괜찮고 차랑 마셔도 괜찮고 또 손님들 왔을 때 내기에도 괜찮고. 엄청 아침에 바빠서 공복 상태에 되게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딱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에 같이 딱 어울릴 만한. 지금 아까 또 얘기한 것처럼 안에 것도 그렇게 달지 않아서 좀 약간 고소한 느낌이 그대로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북한식 떡으로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입맛까지 꽉 사로잡았네요. 북한떡? 신기한 맛이에요. 북한떡 한번 먹어보자. 이런 맛이야? 두 번째는 괜찮네? 세 번째는 맛있네? 이거예요. 또 달라. 또 해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된 거죠. 다음 날 모두가 단잠에 빠져 있을 새벽 3시. 이순실 갑부의 하루는 바로 이 시간에 시작합니다. 떡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본인이 직접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쌀이 네. 여기 이렇게 가득 차 있을 때는 많은 양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쌀이에요? 예, 찹쌀. 이게 찹쌀이 엄청 많네요, 지금. 500원. 밤새 불려놓은 찹쌀을 기계로 곱게 빻아놓는 것이 첫 작업. 우리에겐 떡 만들 때 꼭 필요한 당연한 과정이지만 북에서 살다 온 이순실 갑부에겐 신기하고 편리한 작업 과정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나는 찹쌀이 이렇게 기계로 빻아갖고 기계로 빻아서 이렇게 떡에 먹는 걸 여기 한국에 와서 알았어. 북한에는 다 절고로 해먹기 때문에 찹쌀떡이 밥알 같은 그 찹쌀이 있는 줄 알았거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찹쌀떡은 한국에 와서 알았어요. 북한에서 먹었던 떡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이곳의 기술력 덕분에 지금의 판매고를 올릴 수 있었다는데요. 그런데 이 노란색 가루 이건 뭐죠? 옥수수 가루예요. 옥수수 가루. 아, 이게 옥수수 가루예요? 그렇죠. 예, 옥수수 가루고 얘는 그냥 생 옥수수 가루가 아니라 변성을 다 했기 때문에 익어 있는 가루예요. 그러니까 익힌 옥수수를 가루로 만들어서 찹쌀 반죽에 섞어 떡으로 만드는 게 북한식 옥수수 떡의 핵심 비법이라는 거죠. 북한에서 먹던 고유의 떡 맛은 살리되 이곳의 기술력으로 품질을 높인 이순실 갑부의 떡. 일반적인 반죽 기계 같아 보여도 이 기계를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 떡 맛이 좌우된다는데요. 이게 찌면서 예, 계속 안에 이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기계가? 예. 이게 반죽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돌리는 게 아니에요. 쫀득쫀득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반죽에 다 있어요. 아니 그런데 익힌 옥수수 가루를 넣은 찹쌀 반죽에 옥수수 알갱이도 넣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옥수수 가루를 했어도 사람들이 옥수수 맛은 느끼는데 더 강조해주기 위해서 옥수수 가루를 넣었고 맛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갑부의 옥수수 떡. 쭉쭉 반죽을 늘여도 찰기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식어도 이 찰기를 유지하도록 만들었다는데요. 이거 오늘 최고로 잘 된 거야 이거. 이게요? 마치 모짜렐라 치즈처럼 찰지게 늘어나는 갑부의 옥수수 떡. 늘어나되 끊기진 않는 게 바로 순실 씨 떡맛의 비결이라는데요. 이렇게 만든 찹쌀 반죽을 기본으로 곡식 가루를 달리 넣어 다양한 떡을 생산하고 있답니다. 말린 쑥가루를 넣으면 쑥떡이 되고요. 호박가루를 넣어주면 호박떡이 되는 거죠. 이렇게 효율은 높이면서 다채로운 떡을 선보이니 매출도 올랐다는데요. 쑥을 넣게 되면 쑥반죽이 되고 이제 호박가루를 넣게 되면 호박떡이 되고 그러니까 어떤 품목을 넣는가에 따라 제품에 제품 가루를 넣는가에 따라서 이 떡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북에 살던 시절의 기억으로 만든 떡을 이곳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다는 건 또 다른 도전이죠. 하지만 순실 씨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탈북민은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 사람들의 입맛에도 맞는 떡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도전이 성공으로 이끌었죠.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수천 번을 치댄 떡반죽이 나오면 떡 성형 기계에 넣어 알알이 예쁜 떡 모양으로 만드는데요. 한 입에 베어 물기 딱 좋을 정도로 모양을 갖추고 나면 콩가루나 흑임자 가루 같은 각종 고물을 묻혀 완제품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북한에서 먹었던 떡을 이곳의 기술력으로 생산해서 모두의 입맛을 공략한 점이 바로 이순실 갑부의 첫 번째 성공 전략.
이곳 사람들은 모르는 북한식 떡을 생산하다 보니 순실 씨는 떡을 만드는 모든 과정에 본인의 손길을 더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매출 상승의 비결이라면 비결이겠죠? 여기서는 받아주니까 여기서 그랑수 통과시켜주고 당분 봐주고 요거 저거 반죽 봐주고 그러면 돼요. 또 일할 사람 있으면 또 해주고 없는 자리 가서 또 해주고. 갑부의 정성 어린 손길이 가득한 북한식 떡. 무려 새벽 3시부터 나와 만든 이 따끈따끈한 떡이 식기 전에 갑부가 꼭 하는 일이 있다는데요. 매일매일 거르지 않는 숙제라고 합니다.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이쁘게 담으세요? 이거 우리 홍보 사진. 홍보 사진 이렇게 미리 안 찍어주셨어요, 다? 아니 매일매일 나오는 똑 같은 떡이라도 계속 올려요. 이게 고객들한테 이런 떡이 오늘 나왔습니다 하고 계속 알리는 거예요. 판매율을 높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건데요. 꾸준히 올리는 게 중요하답니다. 아, 벌써 올리셨어요? 네, 이렇게 새벽 3시부터 만든 떡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떡은 콩가루 인절미 따끈따끈한 떡 구경하세요. 바빠서 못 올리거나 이럴 때는 막 이렇게 올라와요. 요새 왜 떡 소개가 안 되냐. 이게 자꾸 찾아요. 그래서 그냥 같은 떡이라도 네. 매일 나오는 떡 똑같은 거라도 계속 올려요. 그냥 부지런히 산다는 그런 의미에서 많이 좋아들 해주세요. 응원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기대에 충족할 만한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새벽 3시부터 시작된 하루의 중간. 직원들 모두 휴식 시간을 가지는 중인데요. 이순실 갑부는 오히려 쉬지 않습니다. 곱게 단장을 하는 모습을 보니 무슨 큰일이라도 있나 싶은데요. 지금 일하다 마시고 이렇게 꽃단장을 하고 계세요? 방송이요? 라이브 방송. 라이브 방송이요? 라이브 방송이 어떤 라이브 방송이요? 오늘 또 그 할인 행사, 미친 특가 할인 행사. 개인 방송 촬영을 위해 분장을 하는 모습인데요. 화장품이 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많아요. 이거 한 석 달 써요. 이게 파서 쓴 지도 오래됐는데 아직도 그대로야. 이거 오래 써요. 요거는 다 썼는데 요거 지금 남았잖아. 요거 조금 남았잖아. 요거 여기 어디 남아있어요? 요거 남았잖아. 요거 또 다 썼는데 없는데도 요거 남은 거 없잖아. 요거 쓰는 거 남을라. 요거 뭐 이런 거 가볍게 살 수 있을 정도 되잖아요. 다 쓸데없는 낭비요, 낭비. 그게 이게 우리 뭐 1,000원도 뭐 1,000원짜리라면 내 새 거 쓰겠어. 이것도 10,000원 다 넘어. 보통 사람들이라면 진작에 버렸을 화장품도 아껴 쓰는 이순실 갑부.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밴 이유가 있다는데요. 16살 때부터 41살 대한민국에 올 때까지 화장이라는 걸 못 해봤어요. 오줌으로 손등고 다 오줌으로 닦고. 근데 왜 오줌을 바르시고 뭐? 오줌에는 암모니아수가 있어서 소독이 돼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수술장에서도 암모니아수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소독이 된다는 그런 원리에서 손 텄을 때는 암모니아수로 닦으면 깨끗해지고 부들부들해져요. 트지 않아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그냥 막 화장품이 막 차고 넘치는데 막 버려. 근데 아니 아깝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나한테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거 다 나한테 딱 맞는 것들이요. 이거. 공들여 화장을 하고 카메라 앞에 선 갑부. 이번 주는 이벤트 방송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에 제가 자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빨간 줄에 노란 금메달을 쥐고 나왔습니다. 금상을 받았습니다. 세계 요리의 경연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또 큰 일을 하고 여러분들께 왔다는 소식을 들려드립니다. 눌러!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9,000원짜리를 오늘 얼마에 꼭 한 탕감입니다. 990원에 드려요.
최근 한식협회에서 주최한 요리 경연대회에서 큰 상을 받은 갑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데요. 방송하게 되면 매출이 오만큼인 데 대해서 또 방송한 것만큼 매출이 올라오고요. 방송 안 하면요. 매출이 벌써 하락이에요. 그래서 한 명이 듣든 두 명이 듣든 계속 생방송 내보내면 후에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계속 들어와서 구경하니까 그렇게 띄워놓고 또 띄워놓고 또 띄워놓고 이렇게 나가요. 나는 조회수 많은 거 부러워 안 해요. 한 사람이라도 들어오는 걸 요구하지. 이순실 갑부의 두 번째 성공 전략. 개인 방송을 통해 소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홍보했던 게 주요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일하시면서 그런 거 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안 힘드세요? 근데 사람이 늘 구대하고 있으면 늘어지면 병들어요. 아파도 부지런히 덜면요. 아플 새가 없어요. 그날 저녁. 출근한 지 16시간 만에 퇴근하는 갑부. 씩씩했던 모습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퇴근하시는 거세요? 이제 집에 가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들어요. 이제는 몸이 녹초가 돼서 이제는 에너지가 다 소비돼서 없어. 이제 집에 가 충전해야지.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하는 이순실 갑부. 힘들다. 누가 봐도 너무나 열심히 사는 순실 씨.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북한에. 예, 그래서 뭐 내 동생, 내 오빠, 내 언니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3명이 가족들이 또 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해도 한 집에 5, 3, 4명씩은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돈 벌어서 보태주는 것밖에 없어요. 탈북을 하면 가족들이 위험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탈북해야겠다는 신념이 있었답니다. 북한에서 17살에 입대해 무려 10년간 간호장교로 복무했던 순실 씨. 전역한 뒤 집에 돌아갔지만 이미 부모님은 돌아가신 지 오래. 그때부터 꽃제비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97년도까지는 주워 먹고 훔쳐 먹을 거라도 건건히 있었어요. 그런데 97년도 딱 들어서니까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어디 가나 시체고 나도 죽을 것 같은데 눈알 뜨고 그냥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97년도부터는 중국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막 밤에 몰래 빠져나오면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압록강을 이제 97년도부터 넘기 시작했고 그 기간에 10년 동안에 8번 북송당하고 9번째 만에 왔어요. 전역한 뒤 무려 10년 동안이나 북한 장마당에서 꽃제비 생활을 하며 구걸해온 이순실 갑부. 그 과정에서 8번이나 탈북을 시도했고 계속 북송당했지만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너네들한테 이렇게 맞아야 되냐. 중국 가도 이렇게 때려주지 않는데 북송되어 오면 우리를 이렇게 죽어라 때리냐. 너네가 우리한테 밥을 줬냐 뭘 줬냐. 점점 막 악이 생기는 거예요. 난 죽어도 이제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에 가서 죽겠다. 집에 가라고 또 출소해서 내보내면 또 중국 오는 거예요. 또 집에 가면 뭐 있어요. 또 중국 오는 거야. 그래서 중국에 오면 우리 보고 불쌍하다고 옷까지라도 집에서 막 내다가 입히는 사람이 있고 먹을 거라도 주는 사람이 있고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에 오면 배는 안 골았어. 그러니까 다 중국으로 오는 거예요. 이순실 갑부가 퇴근 후 귀가한 곳은 다름 아닌 떡공장 근처의 원룸. 대한민국에서 만나 15년째 결혼 생활 중인 남편과 함께 이곳에 살고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남편분이세요? 네. 먼저 퇴근해서.
순실 씨네 가족은 남편 그리고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다복하게 가정을 이루고 지내는 중이라는데요. 아이고 새끼 강아지가 있네요. 새끼 났어요? 며칠 됐어요 지금. 아, 한 4일 귀여워. 됐어요. 4일. 4일 됐어요? 3마리 나서. 오, 눈 좀 뜨라본다. 아직 못 떴어. 일주일 지나야 아직 눈도 못 떴네요. 예, 자, 또 보자. 저녁에 오면 아가들 검사해. 뜬거 봐. 요새 집에 오시면 나시겠어요? 집에 얘네들 때문에 빨리 오고 싶어요. 얘네들 때문에. 아니 그런데 갑부라면서 원룸에 살다니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우리가 사는 보금자리예요. 뭐 집 좁아도 임시보금자리. 왜 임시보금자리예요? 집은 저기 동탄에 있어요. 동탄에요? 아 여기가 본 집은 아니에요? 아 이건 아니고 집은 동탄에 있는데 동탄에부터 우리 그 또공장까지 막 첫 시간이 안 막히면 1시간 한 10분이면 오는데 막히면 막 2시간 반씩 걸려요. 최근 새끼를 낳은 강아지에게 각별한 정을 느낀다는 순실 씨. 이유인 즉슨 순실 씨 본인도 북에서 나왔다가 데려오지 못한 아이가 있었다는데요. 그 우리 그 애 생각나서 자꾸 우울증 오고 하니까 우리 또 서방님이 또 이렇게 키우라고 데리고 왔지. 이미 홀몸이 아닌 상태에서 꽃제비가 되어 북한 양강도 해산역에서 딸아이를 낳은 순실 씨. 아이가 3살이 될 때까지 북한 장마당에서 함께 구걸하며 겨우 목숨을 연명했다고 합니다. 한낱 강아지도 제 새끼를 이토록 보살피고 아끼는 모습을 보면 더더욱 딸아이가 생각난다고 합니다. 아무리 엄마 잔등에서 배고파 소리해도 엄마는 먹을 걸 못 주는구나 이걸 알고 장마당에서 사람들이 먹거나 뭐 먹을 거 사들고 가거나 그러면 그거만 딱 보게 되면 막 그냥 막 잔등에서 막 내 다리를 막 희저대면서 막 울어요. 막 저거 달라고 막 우는 거예요. 막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떼서 먹이면 혼자 안 먹어요 절대. 딱 쥐고 있다가 절반 딱 잘라서 그냥 내 입에 이렇게 잔등에서 밀어여주고 지니고 뭐 였고 이런 거 보니까 야 너무 안 됐더라고 애기한테. 야 내가 이 아이한테 뭐 하고 있나. 고민 끝에 결국 아이를 데리고 8번의 실패 끝에 9번째 탈북에 성공했지만 탈북하자마자 중국 인신매매단을 만나게 됐고 눈앞에서 딸아이를 빼앗겨 버렸다고 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자기 자식 잃어먹고 혼자서 웃다가도 너 정신 나가지 않았냐? 뭔 정신에 저렇게 너 웃고 있냐? 그리고 또 아우 배불러 죽겠다 이렇게 이 말하다가도 네 새끼가 어디서 굶어 죽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혼자서 뭐 배불러 죽겠다는 소리를 하냐? 그게 죄책감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어쩔 따님 소식은 아직 모르시는 거죠? 뭐 가끔 이상한 전화가 한 번씩 오기는 하는데 그 뭐 다 이상하게 그냥 아픈 엄마의 마음을 이용하려는 그런 사람들 전화가 가끔 오기는 하죠. 평생의 숙제가 돼버린 딸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고 찾아다녔지만 아직도 딸의 행방을 모르는 상황. 사랑하는 딸에게 보고 싶은 내 딸아 살아있을까? 누구네 집에서 살고 있을까? 두돌이 같이 난 너와 헤어져서 지금 이날까지 한시도 잊지 않고 떠올리며 그려보는 보고 싶은 내 딸아.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뒤 언젠가 혹시 잃어버린 딸아이가 이 방송을 듣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딸아이를 찾고 싶은 심경을 오디오 파일로 남겼다는 순실 씨. 진짜 9번의 북송가정에서 살았는데 9번에 들어오자마자 중국에서 인신매매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기는 300원에 3,000원에 팔리고 저는 5,000원에 팔려간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야.
그 거울에다 계속 같이 이렇게 놔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와서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누워서 이렇게 거울 보다가도 제작진에서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그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해달라. 그러면 그 딸에 대한 사연이 전국에서 전 세계가 보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뭐야? 그러면 나 한 번만 나갈게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그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인신매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 누구도 인신매매에 대해서 말을 해본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 온 탈북민들이 인신매매로 팔려오거나 그렇게 온 사람들이 거진 7, 80%인데 다 입 다물고 있는 것은 수치, 창피,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이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에라 모르겠다. 인신매매라는 그런 연결해서 애기랑 다 헤어졌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때 완전 터져버렸어요. 아주 인신매매, 북한 여성들이 인신매매, 인권에 대해서. 순실 씨는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추워서 생각나, 더워서 생각나, 또 내가 배부르면 배고플 거 생각나, 내가 잘 입으면 헐벗었을 우리 딸 생각나. 계속 그냥 그 3살의 모습에서 머물고 있는 내 딸 찾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지금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 우리 방송을 통해서 좀 어디서 봤으면 좋겠어요.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을 감히 어디에 비출 수 있을까요? 그저 순실 씨가 잃어버린 딸을 꼭 만나길 응원할 뿐입니다. 오늘도 새벽같이 일터에 나선 순실 씨. 그런데 떡 공장에 들어가질 않네요. 새벽부터 어디 가세요? 복지관 가요. 복지관이요? 네. 오늘 봉사하는 날이에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향하는 곳이 떡 공장이 아니라 복지관이라니. 대체 뭘 하러 가는 것인지 궁금해서 따라가 봤는데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거기 내리. 자, 어디 있습니까? 내리고 올리브 있어. 어떤 겁니까? 어떤 거야? 멀리 오는 것도 대단한데 오자마자 선물을 한아름 주다니요. 떡쟁이가 떡밖에 더 있어. 우리 이건 40박스예요. 어? 40박스. 탈북민 출신 이순실 갑부가 정성껏 만든 떡을 기꺼이 기증하는 이곳. 어떤 곳이기에 이러는 걸까요? 요즘 장애인들이 이 울타리 안에 한 120명이 함께 하고 있어요. 이순실 씨가 아무리 바빠도 봉사활동만큼은 꼭 시간을 낸다는데요. 이렇게 가끔씩 수고를 해주시는데 가족들이 밖에는 못 나가지만 이렇게 맛있는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러면서 행복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또 처음엔 봉사라는 게 무엇인지 그 의미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너무나 가난하게 지낸 북한에서의 시절 때문이죠. 우리도 한국에 왔을 때 봉사를 얼마나 받았게요. 봉사를 받을 때 보니까 좋아요. 그냥 행복해요. 아,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나눠주고 있구나. 좋았는데 점점 해보니까 우리도 손발이 다 진짜 아픈 데도 없는 사람이 계속 봉사받는 것도 좀 그래요. 도움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해줘야 되겠다. 받았을 때의 그런 즐거움, 기쁨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거죠, 이제. 다음 날 갑부를 만난 곳은 기존의 장소와는 먼 경기도 광주의 한 공장이었는데요. 지금 여기는 무슨 공장이에요? 김치. 김치요? 평양인치도 공장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북한식 떡뿐만이 아니라 북한식 김치도 만들고 있었네요.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북한식으로 만드는 김치는 이곳 대한민국에서 담그는 김치와는 또 많이 다른 걸까요?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이순실 갑부의 행적을 따라가 봤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건 사골 아닌가요? 김치에 들어가는 레시피예요. 김치에 사골이 들어간다고요?
사골이 들어가요. 북한에서는 또 괜찮은 집안에서는 그 돼지고기 육수도 써요. 그다음에 닭고기 육수, 껌고기 육수도 쓰는데 여기면은 사골 들어가면 더 맛있거든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너무 신선한 조합인데요. 사골 육수가 들어간 김치, 과연 어떤 맛일까요? 풀을 안 넣고 사골 육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김치가 우리 평양 김치가 맛이 한국 김치하고 좀 많이 이렇게 좀 허브류가 갈려요. 그래서 찡하고 맛있는 맛이 그냥 뭐 다 공개는 못하지만 나만의 그런 그 레시피로 만드는 게 나는 아직도 좋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찹쌀풀을 쓰는데 북한식 김치에는 사골 육수를 쓴답니다. 어떤 맛일지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사골 육수에 다른 여러 가지 식재료를 더해서 김치의 감칠맛을 살린다는데 어떤 식재료가 더 들어가는지는 영업 비밀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김장하는 날도 이거 대한민국처럼 축제와도 같은 날일까요? 북에서는 고기도 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렇죠. 넣을 수 있어요? 거기서? 그렇지. 그래서 고기가 생기게 되면 네. 다는 못하죠. 그렇게 고기가 생기게 되면 육수를 삶아서 육수는 그렇게 김치 양념에 넣고 고기는 썰어서 이렇게 김치에 싸서 먹고 이렇게 했어요. 김치를 한 가지 행사처럼 했어요. 북한에서 살던 시절 맛봤던 기억을 떠올려 대한민국에서 그 맛을 되살리는 일. 쉬운 듯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데요. 이게 향만 맡아도 좋은지 딱 느껴져요? 그러면 향이 아들어. 북에서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배웠던 그 솜씨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에서 평양식 김치를 만드는 이순실 갑부. 투박하지만 정성 어린 진심이 통해서였을까요? 북한식 떡만큼이나 인기에 힘입어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다는 갑부의 북한식 김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맛에 공감해줘서 요즘 일하는 맛이 난다고 합니다. 일하는 데서 행복 지수가 올라가요, 나는. 근데 또 신랑하고 멍하니 앉아서 이렇게 얼굴만 멀뚱멀뚱하게 앉아있으면 또 지나간 일만 자꾸 캐묻으니까 또 심란한 게 막. 그래서 우리 남편도 웬만하면 자꾸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자고 그러거든요. 탈북하며 대한민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말 못할 어려움이 있었지만 꿋꿋하게 견디며 대한민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탈북민 이순실 씨. 북한에서 지내던 시절 모든 것이 넉넉지 않았던 그때의 기억을 이렇게 발판 삼아 대한민국에서 갑부의 길을 걷게 되리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북한식 음식으로 각광을 받을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답니다. 하지만 점점 매출이 뛰면서 사업을 확장하게 됐다는데요. 떡공장하고 평양김치공장은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순대공장은 OM을 줘서 우리가 발주를 줘갖고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북한식 떡, 김치, 순대를 생산하면서 높은 월 매출을 달성하고 있답니다. 언제 매출이에요? 이거 지난달 매출이에요. 지난달 매출이에요? 3억 5천. 3억 5천이요? 탈북민이라는 특성을 발휘해서 북한식 떡, 김치, 순대로 월 평균 약 3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이순실 갑부. 나름대로 바쁘지만 이순실 갑부가 시간을 내어 찾은 이곳. 어떤 일정일까요? 성공적으로 이렇게 하신 탈북민께서 오셔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정착을 했으며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사회적인 구조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면 그분들이 더 손쉽게 정착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 이제 이순실 강사님으로 선택을 해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일까요?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로 얼굴들은 몰라도 고양이 같은 곳에서 왔으니까 그렇게 누가 알지 못하는 게 막 통해. 오늘
건강히 많이 빌려주셔요. 좋기를 뭘 좋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한국에 와서 조금 살았던 얘기인데 근데 뭐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는 나이가 있던 없던 간에 다 애기처럼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나도 사기도 많이 당했고 진짜 이상한 일에 많이 이렇게 진짜 막 빠져서 막 해동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선배들이 와서 이야기해주면 새로 오는 사람들이 아 이런 부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거를 조금씩 그래도 우리들이 얘기해주면 더 빨리 들어요. 예. 저 우리 남편이에요. 아 진짜요? 아 맞다. 탈북민 출신 갑부 이순실 씨의 든든한 지원군 남편 황유성 씨인데요. 항상 같이 다니시나 봐요. 이런 거 있으면. 거의 같이 다니죠. 제가 운전을 해주고 해야 되니까. 또 뭐 장거리 가면 혼자 다니고 하기 불편하니까 같이 다니고 그러는 편이죠. 코로나19로 인해 객석에 40명만 모일 수 있는 상황.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처음으로 일을 잡게 된 거는 공사장입니다. 공사장에서 보도블록 까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아직 먹고 살기 위해서 훔쳐먹고 주워먹고 빌어먹고 이런 일만 하다가 갑자기 대한민국에 와서 그 공사장에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지쳤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놓을 수 없는 건 뭐냐면 일을 하면 한 번만큼 돈을 주는 거예요. 대가를 주는 거예요. 탈북한 이후 대한민국에 왔지만 적응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 갑부. 많은 도움이 됐을까요? 탈북민이기 때문에 더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었고 아 우리도 모든 것이 저렇게 되려면 정신력이 문제다. 예, 이런 것을 많이 배웠고 지금은 만두 가게를 하고 있는데 진짜 저도 자부심이 많이 느껴져요. 저도 저 강사님처럼 됐고요. 좀 그런 걸 하고 싶은 욕망도 커져. 처음 대한민국에 왔을 때 낯설었던 부분을 다른 탈북민들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데요. 이렇게 망망대해에서 깜깜한 밤에 길을 못 찾아서 바다에서 헤맬 때 저쪽인가 빨간 둥대가 반짝반짝하면 그걸 보고 찾아오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큰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보면서 따라올 수 있게. 그날 저녁. 집을 두 달 반만에 두 달 반만 오는 두 달 반만에 낯설어. 지하 주차장이 낯설다. 불 다 켜죠. 불. 무려 2달 만에 왔다는 본가. 밥을 안 해놓고 있어. 세상에. 버려야겠다 쌀. 아니야. 이거 시쳐서 이렇게 쌀 잃으면 벌레 다 떨어지가. 집에 오면은 그냥 하루 와서 자고 뭐 교회 갔다가 또 바로 또 넘어가니까 일요일날 토요일날 저녁에 왔다 일요일날 저녁에 가고 뭐 거의 그러죠. 김포 떡 공장에 힘쓸 일이 많다 보니 본가엔 신경 쓰지 못한 순실 씨네 부부. 추억 가득한 이 집을 정리하고 싶진 않다는데요. 이 집 파시고 그쪽으로 김포 근처에 집을 구하셔도 되잖아요. 안 돼. 이거는 우리가 한국에 와서 이거 진짜 임대주택 저거 벗어나서 겨우 들어온 집인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애틋해요 이게. 아무리 뭐 귀한 건 뭐 갖다 올려놓은 집은 아니래도 이 집 자체가 우리한테는 너무 소중한 거지. 사회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 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본인 이름으로 된 재산이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이만한 부자가 된다든 난 이 집에서 살 거야. 나는 그 욕심 없어. 그냥 나가서 우리 꽃제비 생활 바깥에서 10년 살았는데 뭐 이렇게 이거 얼마나 좋은 집이야 이게. 따뜻한 집 있지, 보일러 있지, 남편 있지, 냉장고 먹을 거 다 있지. 뭐가 문제야? 북한에서 꽃제비로 지냈던 10년의 세월을 잊지 않고 이곳에서도 여전히 근검절약하는 순실 씨. 빨리 어서 뭐 하나 청소해. 아유 먹고 합시다. 단출하지만 나름대로 합리적인 밥상을 차린다는데요. 내가 집에서 혼자 놀면서 남편 오면 이렇게 밥 해주면 이거는 아닌데 둘이 다 똑같이 나가서 이렇게 그런 걸 다 하니까 그냥 있는 대로 먹고 그렇게 또 이 사람도 뭐 반찬 타령은 안 하지만 또 나가서 고생한다고 저녁엔 또 누구도 없을 때는 고생했죠
고생해서 막 이럴 때 너무 좋아. 순실 씨가 대한민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황유성 씨. 이 사회는 컴퓨터를 모르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컴퓨터라는 거 배우자 해갖고 그 봉사센터에다 얘기하니까 봉사자 선생님을 이렇게 담당을 이렇게 내려보내 주셨어요. 그래갖고 우리 인천지구에 있는 그 봉사자를 우리 남편이 온 거예요. 막 부드럽고 따뜻한 말투가 있고 항상 말할 때마다 미소가 있고 이런 사람을 보니까 그냥 마음에 쏙 들어왔고 나도 혼자 사니까 나랑 결혼할까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물어봤어요. 왜 됩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7명, 8명 중에 내가 제일 예뻤고 제일 생활력이 강했고 좋았대요. 그리하여 만난 지 5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결혼했다는데요. 갑부에겐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랍니다. 나를 알아주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았던 거에 거부감이 없이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부분이 나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사랑을 배워주고 사랑을 내가 할 수 있게 가르쳐주는 가족이 있어서 난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가족이 나한테 큰 힘이에요. 경기도 가평군을 찾은 갑부.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북한식 떡을 만들고 있으면서 멀리 빵 공장에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우리 떡하고 여기 빵샘내 빵하고 같이 빵에 떡에 빵을 같이 이제 그 개발을 해볼 거예요. 개발. 빵과 떡을 합친다는 건가요? 콜라보라고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떡이 아니고 빵이 아닌 상품을 만든다는 거죠? 저희 일단 주 고객층이 3, 40대인데 4, 50대 그다음에 또 노년층까지 저희가 확보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만들게 됐습니다.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이런 작품이 나오는 거였네요. 이거는 저희 이제 쑥 반죽이고요. 이렇게 묶어서 눌러놓고 이제 해보는 건데 이렇게 납작하게 반죽을 해서 얘를 여기다 넣고 이제 우리 빵쌤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저는 떡 하는 사람이라 빵은 안 만들어 봐가지고 좀 서툴 수는 있습니다만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북한식 음식을 이 대한민국 사회에 잘 녹여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참 감탄스럽기도 한데요. 순실 씨의 북한 떡과 나만의 빵이 만나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떡과 빵으로 이루는 민족 대통합인가요? 이게 되게 식감이 신기할 것 같은데요. 나도 그래요. 지금 뭐가 나오고 있는가 지금 막 궁금해요. 겉면은 빵, 속은 북한식 떡을 넣은 이 작품.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까요? 약 30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 드디어 완성된 갑부의 신메뉴. 우와, 이번 신메뉴 꽤나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과연 맛은 어떨까요? 빵 속에 들어간 북한 떡, 남한 빵과 북한 떡의 만남. 예사롭지 않은데요. 비주얼도 예사롭지 않은 만큼 맛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맛이 괜찮은데요? 치즈처럼 이렇게 입에서 쩍쩍 붙기도 하고 뭔가 뜨거운 거를 지금 먹어봐서 식은 거를 또 먹어봐야겠지만 뜨거울 때 매장에서 직접 판매할 때는 굉장히 또 괜찮은 아이템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는 정말 어떤 그림이 나올지 기대해. 내가 생각한 게 이게요. 오, 좋네요. 찰떡의 쫀득함과 빵의 파삭파삭함, 그다음에 빵의 또 구수함. 이것이 잘 어울려요. 지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메뉴를 끊임없이 개발하는 이순실 갑부. 이게 바로 그녀가 자유를 찾아온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비결이 아닐까요?
떡이란 건 떡만 갖고 못 살아요. 이 빵도 빵만 갖고 못 살아요. 떡하고 빵하고 만나서 사는 거예요. 연구를 해서 새 제품을 계속 개발해내고 이것이 그냥 가는 거지. 한 가지 갖고 계속 빵하고 떡은 계속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달라지는 모습이 좀 있어야지. 그래서 서로 이제 또 이렇게 협력을 한 거예요. 8번의 북송을 당하면서도 9번째 시도 끝에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와서 갑부가 된 이순실 씨. 그녀가 꼭 하고픈 말이 있답니다. 거지로 살았잖아요. 거지 수준에서 이 정도면 나는 이거는 해낸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한 것처럼 내가 하고 싶어요. 순실아, 장하다, 영타, 대견하다. 너는 진짜 순실이었어. 이러고 말해주고 싶어요. 내 스스로가. 자유를 찾아온 이 땅에서 더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굳세어라 순실 씨. 연예인들 집에서나 볼 수 있었던 드레스룸. 당신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어떤 모습이든 연출이 다 가능합니다. 100% 고객 맞춤형 드레스룸 시스템 가구. 시작을 했을 때와 현재는 약 100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연매출 48억 원, 7년 만에 60억 자산가가 된 가구장. 고객의 로망을 이루어주는 도연 씨의 성공 스토리가 다음 주 공개됩니다.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